회사에서 사옥 이전 기념으로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동료 직원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당신은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멋쩍게 서 있다.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1번. 소외당한 기분이 들어 집에 간다. 2번. 인기 많은 동료 직원을 축하해준다. 3번. 이것은 정말 부당하다. 잘난 척하는 꼴도 못 봐주겠다. 4번. 어떻게 하면 동료 직원처럼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지 곰곰이 생각한다. 가장 가까운 걸 고르시면 돼요. 이게 내가 좀 질투를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감정이입이 잘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가? 1번, 물론 그렇다. 2번,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난 전혀 기쁘지 않다. 3번,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기보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이다. 4번, 항상 나보다 잘나 보이던 사람이 불행해지면 속으로는 기분이 좋다. 저는 여기서 4번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지그리트 엥겔브레이트의 질투의 민낯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재미있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감정을 다룬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감정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거는 제가 좀 리딩북에서 읽어오고 다뤄왔던 책들도 많이 그런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불안, 우울, 강박 이런 것들을 각기 다 다른 감정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다뤄나가야 한다. 뭐 그런 연장선에서 질투라는 감정을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감정을 읽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부끄러워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인 것 같아요. 제가 질투를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네, 인스타그램보다는 좀 더 뭐 유튜브나 막 이런 컨텐츠 채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 것 같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질투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저는 재빨리 일단 그 SNS를 좀 끄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을 보고 있었으면 페이스북을 닫고 좀 관심사를 다른 걸로 돌리면서 그래 내가 신경 쓸 감정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좀 묻어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지만 분명히 내 한쪽 어딘가에 숨겨놨던 감정이 질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이 질투는 사실 행복과도 긴밀한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질투는 사실 없으면 더 좋은 감정인가? 뭐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질투라는 한 가지 감정으로 이렇게 뭐 많은 썰을 풀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소상하게 질투라는 감정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나갈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챕터 2에서는 질투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해서 원인과 그 질투심이 동반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질투심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이 질투심 많은 사람인지 혹은 어떤 유형의 질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뭐 챕터 4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데 챕터 5와 6에서는 이 질투라는 감정을 어떻게 지렛대 삼아서 내 삶을 더 긍정적으로 잘 굴릴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챕터 2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질투에 대한 오래된 생각을 보면요.
아주 옛날부터 질투라는 감정은 발견돼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헤로도토스는 질투심이 오만함과 명백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오만이나 자만심은 신들의 질투심을 유발하여 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여겼다. 라고 하고요. 데모크리토스는 인간에게 화를 불러오는 세 가지 정신으로 적대감, 질투심, 시기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은 도시 국가들 사이에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정신이라고 보았다. 질투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평화롭게 살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국가의 지도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도시국가 내에 질투심을 척결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대요. 그리고 플라톤은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질투심은 싸워서 극복해야 할 지극히 혐오스러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뭐 신화나 뭐 그림이나 글의 작품에서 종종 동물로 표현이 되는데 뱀이 물거나 전갈에 독에 쏘여서 죽음에 이르는 장면 등으로 부정적으로 항상 묘사가 됐다는 거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에는 질투심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카인은 동생 아벨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더 높게 평가하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죽입니다. 또 야곱이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하자 배다른 형제들은 질투심 때문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두었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질투심은 거의 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으로 묘사되죠. 불교에서도 모든 고통이 분노와 현혹, 질투심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은 영혼의 독이자 내적 빈곤함의 표시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종교에서도 질투심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다룹니다. 그러면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질투를 어떻게 다루냐? 칼 융은요, 심리적 그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심리적 그늘이란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 심리 가운데 무의식적인 부분을 일컫는 말이다. 이 부분에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건들뿐 아니라 그것들과 연관된 분노, 슬픔, 두려움, 질투심 같은 격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심리적 그늘에 있는 무의식적인 영역이다. 라고 봤던 거죠, 질투심을. 프로이트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질투심을 천성적이며 파괴적인 충동이다. 생후 2년차의 후반기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나타나는 질투심은 형제들 사이에 나타나는 질투심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인간을 사회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질투심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능력이 길러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들러는요, 질투심을 권력을 차지하거나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 자신에 대한 가치의식의 결여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현대로 넘어와서 현대에서는 질투심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요. 뭐 이것은 심리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이 책에서 따르고 있는 분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후퇴적 우울형 질투입니다. 후퇴적 질투 혹은 우울형 질투라고 하는데요. 이 후퇴적 질투심을 지닌 사람들은 동료가 진급한 사실을 불쾌하게 여기지는 않는데 자신한테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위축감을 느끼고 진급하지 못한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들을 더 가졌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어차피 나에게 저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거야. 질투심은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가 질투심을 느낀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후퇴적 질투는 우울감을 동반하는 거죠. 두 번째 질투는 적대적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을 이룬 경우에 축하를 못하는 거죠.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진 장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의도죠. 그래서 뭐 공모, 심리적 테러, 거만하기 굴기,
못된 소문 퍼뜨리기 이런 행동들의 토양이 되는 감정입니다. 그게 적대적 질투고요. 세 번째는 선망적 질투입니다. 이걸 러시아의 어떤 학자는 이제 하얀 질투심, 검은 질투심이라고 했는데 하얀 질투심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성공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선망적 질투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보다 나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동료가 먼저 진급했다는 사실은 자신도 빨리 노력해서 진급해야겠다는 동기부여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선망적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질투를 바탕으로 더 성장하려는 그런 것들을 보이죠.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뒤에 이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유형의 질투를 더 많이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나와요. 질투와 함께 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재밌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고약한 마음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질투심은 육체적 고통과 유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고약한 마음은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질투의 대상이 피해를 입으면 질투심을 느끼던 사람의 뇌에서는 보상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부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상대방에 대해 느끼던 질투심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배가 된다.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는 고약한 마음이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약간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차라리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마음 편해지니까 내가 갖고 있던 질투심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냉소주의도 있어요. 이건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우는 나무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따먹지 못하니까 미련 없이 돌아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포도는 나는 관심조차 없어라고 말을 하죠. 이게 이제 질투심이 만들어낸 냉소주의인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비웃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태도를 취합니다. 지난번 회의 시간에 그 친구가 발표하면서 말 더듬는 거 들었어? 난 무슨 말 더듬기 대회라도 하는 줄 알았어. 그 여자가 승진한 이유는 부사장이랑 잤기 때문이야. 절대로 실력으로 승진했을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뒷말을 만들어내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탐욕이나 복수 같은 감정을 동반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질투하지 않고 타인의 행복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더 많이 갖고 있어도 불쾌한 기분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이나 행복의 원천이 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근자감이겠죠. 그 자신의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잘 되더라도 기껍게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 더 생각해 볼 점. 수프에 양념을 치듯이 당신에게는 가끔씩 질투심이 필요하다. 약간의 질투심이 당신의 꿈과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사실 저는 이 타입은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타입이 나온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에게나 질투심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질투심 때문에 낙담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후퇴적 질투심을 지닌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느라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의 시선은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과 나의 부족한 점에만 고정돼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만 생각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이 가진 강점들에 대해 수시로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자신과 자기 삶에 만족할 만한 부분이 무언지도 생각해 보자. 라고 약간 포춘쿠키 같죠? 네,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불쾌감으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사람입니다. 질투심 때문에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적대적 질투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쟁심이 강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좀 질투심이 분노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생각해 볼 점은 내가 지닌 에너지를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입니다. 지금 몇 개 했지? 네 번째는 선망을 통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을 통해서 내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엄청 많이 받는 사람이죠. 이것이 그러면 꼭 좋은 것이냐? 이 책의 전반에서는 그렇게만 말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질투심 자체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라거나 이렇게 꼭 나의 자기 개발로 이어지게끔 활용해야 된다고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어쨌든 이런 분들은 실행에 옮기기 전에 내가 막 그 질투심 때문에 실행을 하게 된다면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투의 종류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책에서는 이 질투라는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감정들이랑 비슷해요. 결국은 다 우울, 불안, 강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먼저 그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리고 그 감정 뒤에 오는 욕망을 살펴보고 그리고 좀 이성적으로 전체 맥락을 보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질투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질투가 오히려 내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분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연습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차오르는 감정을 바라보고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하는 것들. 물론 실제로는 잘 되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다른 잘하는 사람들을 봐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그 감정을 없애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지금 질투를 하네? 내가 왜 질투를 하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지? 그 내가 질투하는 지점이 전환점인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욕구의 지점인 거니까 그걸 발견해서 좀 더 다음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감정을 깊이 다루는 책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감정에 관한 책들도 많거든요. 그런 책들도 기회가 되면 조금씩 들고 와 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리딩북에서 조금 더 긴 버전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책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책으로는 종이책으로는 절판이 됐어요. 근데 이북으로는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헤비하지 않거든요. 어렵지도 않고 그러면서 깊이는 있고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주무세요.